광주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도시 외곽의 낡은 경매장에서는 궁연 경매가 한창이었다. 강당은 군인, 경찰, 그리고 개인 보안업체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가 젊고 강한 궁연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다. 다음은 특별한 경력을 가진 셰퍼드입니다. 경매인의 목소리가 울렸다. 무대 중앙으로 나온 개는 다른 군견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흐릿한 털과 상처 자국이 있는 노견이었다. 그의 눈빛은 생기를 잃은 듯했고 자세는 경직되어 있었다. 관중석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져나갔다. 저런 개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거지? 쓸모없어 보이는데. 비웃음과 무시하는 눈길들이 이어졌지만 그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시작가는 10만 원입니다. 누구 없습니까? 경매인의 목소리가 점점 초조해졌다. 이 개는 특수 훈련을 받은.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뒤쪽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50만 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입찰에 경매장이 술렁였다. 몇몇은 비웃었고 다른 이들은 의아한 눈길을 보냈다. 하지만 한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50만 원, 5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경매인의 망치가 내려앉았다. 한준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그가 개 앞에 쪼그리고 앉자 둘의 시선이 마주쳤다. 개의 몸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한준은 그것을 개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한준이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넌 자유야. 그 순간 개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날 밤 개는 고개를 들어 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 미세한 변화가 일어났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한준은 개의 새로운 이름을 정했다. 백호. 그는 개의 흰 털을 보며 미소 지었다. 내 새 이름이야. 그들이 경매장을 나설 때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렸다. 저런 늙은 개를 산다니 무슨 생각인 거지? 돈 낭비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한준은 개의치 않았다. 그의 직감은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농장으로 가는 트럭 안에서 백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의 불빛들이 그의 눈에 비쳤다. 한준은 룸미러로 백호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군견 훈련소에서 온 개라고 했지만 그의 모습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일반적인 군견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트럭이 시내를 벗어나 어두운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갑자기 백호의 귀가 쫑긋 섰다. 그의 자세가 경계하는 듯 바뀌었다가 이내 다시 편안해졌다. 한준은 그 순간적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개에게는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한준의 농장이 가까워질수록 백호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는 듯한 희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백호야. 한준이 트럭을 세우며 말했다. 넓은 농장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떤 비밀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침 햇살이 농장을 비추기 시작했다. 한준은 백호를 위해 마련한 공간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헛간 옆에 깨끗한 계집을 만들었지만 백호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현관 앞 마루에 자리를 잡았다. 마치 수년간 그곳이 자신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네가 편한 대로 해. 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백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개를 유심히 관찰했다. 백호의 모든 동작에는 군사적인 정확성이 있었다. 물을 마시는 방식, 주위를 살피는 눈빛, 심지어 앉는 자세까지도. 이웃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군견을 데려와서 어쩌려고 그래? 옆 농장 주인인 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도 저렇게 늙은 개를. 하지만 한준의 대답은 간단했다. 백호는 특별해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첫 주는 조용히 지나갔다.
백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농장 생활에 적응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한주는 백호가 밤마다 정확한 시간에 농장을 순찰하는 것을 발견했다. 마치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특히 인상적인 것은 백호의 감각이었다. 어느 날 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백호가 현관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몇 분 후에야 택배차가 나타났다. 평범한 군견도 뛰어난 청각을 가지고 있지만 백호는 달랐다. 그의 반응은 마치 사전에 프로그래밍된 것 같았다. 넌 대체 어떤 훈련을 받은 거니? 한준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백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폭풍우가 몰아쳤다. 천둥 소리에 백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다른 개들처럼 무서워하거나 숨지 않았다. 대신 전투태세를 취했다. 근육은 경직되었고 눈은 날카로워졌다. 마치 천둥 소리가 특별한 신호인 것처럼. 한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백호의 반응은 단순한 군사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다. 거기에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군견 훈련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보들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한 발견이 있었다. 한준이 백호를 브러싱하는 동안 두꺼운 목덜미 털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희미하게 새겨진 숫자들, 일반적인 개 인식표와는 전혀 다른 형태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한준이 자세히 보려 했지만 백호가 살짝 몸을 틀었다. 그의 눈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한준은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그날 오후 마을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군견 훈련소에서 온 사람들이 주변 농장들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준은 본능적으로 백호를 집 안으로 데려왔다. 저녁이 되자 백호의 행동이 달라졌다. 평소에 순찰 루틴을 벗어나 집 주변만 맴돌았다. 그의 모든 감각이 최대한으로 깨어있는 것 같았다. 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널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한준이 백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내 편이야. 백호는 처음으로 한준의 손에 코를 비볐다. 그것은 신뢰의 표시였다. 하지만 동시에 경고이기도 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 아침 농장의 고요함을 깨는 차 소리가 들렸다. 백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의 귀가 쫑긋 섰고 몸은 경계태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내 긴장을 풀었다. 마치 방문객을 알아본 것처럼. 낡은 지프에서 내린 남자는 카터였다. 미군 출신의 K9 트레이너로 이제는 한국에 정착해 군견 훈련 자문을 하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한준 씨. 카터가 웃으며 인사했다. 그의 시선이 백호에게 향했다. 이게 그 유명한 경매장의 개군요. 카터가 백호에게 다가갔다. 전문가다운 눈빛으로 개를 관찰했다. 소문이 바다했어요. 늙은 군견을 산 청년이라고. 한주는 카터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백호는 그들을 조용히 따라왔다. 사실 카터 씨를 찾아가려고 했어요. 백호에 대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카터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 개는 일반적인 군견이 아닌 것 같아요. 그가 백호의 자세와 행동을 지적했다. 보세요, 저 앉는 자세. 완벽한 각도예요. 그리고 저 시선 처리 방식. 이건 특수부대 수준의 훈련이에요. 카터가 백호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명령어를 시도했다. 독일어, 영어, 한국어로. 하지만 백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상하네요. 군견은 보통 기본 명령어에는 반응하는데 그때 우연히 카터가 특정 단어를 말했다. 순간 백호의 전신이 긴장으로 굳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건 카터의 목소리가 떨렸다. 특수작전 코드예요. 제가 알던 모든 군견 훈련 매뉴얼에도 없는. 한주는 목덜미의 숫자를 카터에게 보여주었다. 카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건 일반적인 개 등록 번호가 아니에요. 이런 형식의 코드는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한준이 물었다.
카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볼게요. 하지만 그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조심하세요. 이런 개가 경매장에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해요. 대화를 마치고 카터가 떠난 후 한주는 백호와 함께 농장을 걸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 과거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한준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백호의 순찰은 더욱 철저했다. 마치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한주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카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카터였다. 한준 씨,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지금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직접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전화를 끊고 한준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있었다. 가보자 백호야. 내 이야기를 알아야 할 것 같아. 트럭에 오르는 동안 한주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커다란 퍼즐의 첫 조각을 발견한 것 같은. 하지만 그 퍼즐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완성했을 때 어떤 진실이 드러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카터의 집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다. 현역 시절의 훈련 장비들과 군견 관련 서적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준과 백호가 도착했을 때 카터는 이미 여러 서류들을 탁자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들어와요. 카터가 그들을 안내했다. 백호는 즉시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특히 오래된 군사 장비들에 머물렀다. 보세요. 이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카터가 꺼내온 것은 낡은 가죽 표지의 노트였다. 이건 10년 전 특수 프로그램 기록이에요. 제가 우연히 보관하고 있었죠. 그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다. 프로젝트 화이트 쉐도우, 극비 군견 훈련 프로그램이었어요. 한주는 노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거기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개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건 일반적인 군견 훈련과는 달라요. 이들은 마치 초능력을 개발하려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프로그램은 개들의 특별한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초음파 탐지, 전자기장 감지, 심지어는 인간의 생체 신호를 읽는 능력까지. 그때 백호가 갑자기 노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시선이 특정 페이지에 고정되었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이름이 있었다. 카터가 자외선 램프를 비추자 숨겨진 글자들이 드러났다. 코드네임 화이트 가디언. 카터가 읽어내렸다. 이건 백호의 원래 코드네임이었을 거예요. 한주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백호는 이 프로그램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그것보다 더해요. 카터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백호는 이 프로그램의 최고 성과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훈련을 완벽하게 통과한 개는 단 한 마리뿐이었거든요. 카터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이 개들은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고도로 발달된 감각을 이용해 특수 임무를 수행했죠. 전자장비 탐지, 은닉된 시설 발견, 심지어는 인간의 거짓말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해요. 한준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왜 이런 능력을 가진 개를 경매장에 내놓은 걸까요?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카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기록이 삭제되었죠. 백호가 경매장에 나온 것은 누군가가 그를 숨기려 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백호가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의 귀가 쫑긋섰고 몸은 경계태세로 돌아갔다. 카터가 창밖을 살폈다. 검은 세단이 벌써 3번째 지나가네요. 우리가 감시받고 있다는 건가요? 한준이 물었다. 아마도요. 카터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제 당신도 이 비밀의 일부가 되었어요, 한준 씨. 조심해야 해요. 특히 백호를.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가 현관 쪽으로 움직였다. 마치 뭔가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것처럼. 한준과 카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침 안개가 농장을 뒤덮은 이른 시간, 한주는 카터에게서 받은 노트를 다시 한번 꺼내 읽고 있었다. 백호는 평소와 달리 그의 발치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고 있는 듯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백호가 즉시 자세를 바꾸었다. 이번에는 평소의 경계태세가 아닌 완전한 전투태세였다. 한주는 창가로 다가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농장 입구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군인이나 경찰은 아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다. 한준 씨를 뵙고 싶습니다. 한준이 현관문을 열었다. 백호는 그의 뒤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이름은 박중섭입니다. 남자가 명함을 건넸다. KS 보안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다. 백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한주는 남자를 거실로 안내했다. 백호는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자리 잡았다. 어떻게 백호에 대해 아시게 된 건가요? 우리는 특수훈련을 받은 군견들을 추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중섭이 차분히 말했다. 백호는 매우 특별한 개체입니다. 그의 가치를 아시나요? 경매장에서는 아무도 그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은데요. 한준이 날카롭게 받았다. 박중섭이 미소 지었다. 그래서 더 특별하죠. 그를 5억 원에 매입하고 싶습니다. 한준은 순간 숨이 막혔다. 경매장에서 지불한 금액의 100배였다. 백호는 매물이 아닙니다. 10억은 어떠신가요? 박중섭이 여유롭게 제안했다. 아니면 더 높은 금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백호가 낮은 그르렁 소리를 냈다. 박중섭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역시 그는 여전히 현역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군요. 무슨 뜻이죠? 한준이 물었다. 그는 제 무기를 감지했습니다. 박중섭이 재킷 안쪽을 가리켰다. 일반 군견들은 이 정도로 은닉된 무기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백호는 특별하니까요. 긴장감이 거실을 채웠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죠? 한준 씨, 박중섭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백호는 단순한 군견이 아닙니다. 그는 국가 기밀 프로젝트의 산물이에요. 그를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라고요? 한준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걔는 여전히 흔들림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가 가진 능력을 아십니까? 전자기장 감지, 인간의 생체 신호 판독,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기억력은 놀랍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은 박중섭이 말을 멈추었다. 그래서 경매장에 버려진 거군요. 한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박중섭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제안을 고려해보세요. 하지만 그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다.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차가 떠난 후 한준은 백호를 끌어안았다. 걱정 마. 널 지켜줄게. 백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중섭의 방문은 그가 우려하던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었다. 백호는 평소와 달리 집안에서 한시도 한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를 지키려는 듯이. 새벽녘 한준은 카터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에요? 카터의 목소리는 이미 깨어있는 것처럼 또렷했다. 그들이 찾아왔어요. 한준이 어젯밤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KS 보안 컨설팅이라는 회사. 젠장! 카터가 한숨을 쉬었다.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네요. 당장 제 집으로 오세요. 백호와 함께요. 카터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여러 장비들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이건 전자기 방해기예요. 백호에게 심어진 추적 장치가 있다면 감지할 수 있죠. 검사가 시작되자 백호는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이었다. 마치 이런 절차에 익숙한 것처럼. 장비가 그의 목덜미 부근에서 반응했다. 여기 있네요. 카터가 특수 장비로 자세히 살폈다. 최신형 나노 추적기예요. 피부 속 깊이 심어져 있어요. 제거할 수 있나요? 한준이 물었다. 카터가 고개를 저었다. 위험해요. 하지만 그가 작은 장치를 꺼냈다. 이걸로 신호를 교란시킬 수는 있죠. 그들은 백호가 여전히 농장에 있는 것으로 알게 될 거예요.
그때 백호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웠다. 카터와 한주는 즉시 창밖을 살폈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카터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실체를 파헤쳐야 해요. 이건 제가 찾은 추가 자료들이에요. 문서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개들의 초감각적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실험까지 진행했다는 기록이었다. 이 백호는 그중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였다. 이건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카터가 설명했다. 그들은 인공지능과 생체공학을 결합해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만들려 했죠. 백호의 뇌는 수많은 기밀 정보를 저장하고 있을 거예요. 한주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개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를 없애려 했던 거군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하지만 실패했죠. 카터가 덧붙였다. 백호는 너무 특별했어요. 그의 의식이 너무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어요. 갑자기 백호가 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의 온몸이 경계태세로 바뀌었다. 카터가 재빨리 밖을 확인했다. 검은 밴이 지나갔어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나 봐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준이 물었다. 카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은퇴한 장군님이신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나기 전에 그가 백호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백호의 능력을 완전히 이해해야 해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있을 테니까요. 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백호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의 과거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울 근교의 한적한 별장. 최태준 장군은 은퇴 후 이곳에서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카터의 소개로 한준과 백호가 그를 찾아갔을 때 장군은 마치 그들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들어오게. 장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오랜 군 생활에서 묻어나는 위험이 느껴졌다. 그의 시선이 백호에게 고정되었다. 이런 이 녀석을 다시 보다니 한준과 카터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 백호를 아시나요? 최 장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총책임자였으니까 이 녀석이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자 가장 큰 실수였지. 그는 백호를 향해 특별한 수신호를 보냈다. 백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완벽한 자세로 앉아 장군을 주시했다. 아직도 기억하고 있군. 무슨 실수라는 말씀이신가요? 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군견을 훈련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나? 아니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어. 개들의 초감각적 능력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서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개들의 뇌에 양자 컴퓨팅 기술을 접목했어. 그들의 신경망을 이용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할 수 있게 만들었지. 백호는 그 중에서도 특별했어. 그의 뇌는 마치 살아있는 슈퍼컴퓨터와 같았으니까. 그게 가능한가요? 카터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가능했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 장군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이 녀석의 의식이 너무 강했어.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 한주는 백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려 했던 건가요? 아니,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했어.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은 백호를 더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를 원했지. 완전한 통제 아래 두려 했고 그때 백호가 갑자기 긴장하는 기색을 보였다. 장군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아직도 그들이 움직이고 있군. 누구 말씀이신가요? 한준이 물었다. 프로젝트의 다른 책임자들이야. 특히 최민석 장군. 그는 이 프로젝트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용하려 했어.
백호가 가진 정보들, 그것은 단순한 군사 기밀을 넘어서는 것들이야. 장군은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다. 이건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담긴 자료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정보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가 창가로 달려갔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왔군. 장군이 침착하게 말했다. 뒷문으로 나가게. 내가 시간을 벌어주지. 한주는 USB를 받아들었다. 장군님, 걱정 말게. 난 이미 은퇴한 늙은이야. 하지만 자네들은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 백호를 부탁하네. 그리고 그가 백호를 향해 마지막 수신호를 보냈다. 이제 내 선택을 할 시간이다, 친구야. 카터의 집 지하실은 즉석작전본부로 변모했다. 한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백호는 그의 곁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건 카터의 목소리가 떨렸다.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다. 그들은 개의 뇌를 이용해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 했다. 백호와 같은 특수 개체들의 뇌에는 양자 암호화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 군사 기밀을 넘어 정치인들의 비밀 거래, 은폐된 사건들의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래서 백호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군요. 한준이 중얼거렸다. 그는 걸어다니는 블랙박스였던 거예요. 문서들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드러냈다. 프로젝트는 개들의 뇌를 네트워크화하려 했다. 각각의 개체가 가진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해 거대한 생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카터가 파일들을 살펴보며 말했다. 개체들이 예상과 달리 독자적인 의식을 발달시켰으니까요. 특히 백호는 그때 한 동영상 파일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상 속에서 백호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마치 인공지능처럼. 보세요. 카터가 화면을 가리켰다. 백호는 프로그래밍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주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개의 눈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거군요.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USB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최민석 장군이 이끄는 비밀 조직의 존재였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실패를 은폐하고 성공한 개체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이건 큰일이에요. 카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갑자기 백호가 귀를 쫑긋 세웠다. 지하실 계단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카터가 재빨리 노트북을 끄고 USB를 숨겼다. 누군가 있어요. 한주는 백호의 반응을 주시했다. 개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다. 그는 공격 태세를 취하는 대신 은밀히 움직이며 그들을 다른 출구로 인도하고 있었다. 백호가 뭔가를 알고 있어요. 한준이 속삭였다. 그를 따라가요. 그들은 조용히 지하실의 비상구로 향했다. 백호의 안내로 그들은 건물 뒤편의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멀리서 차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카터가 물었다. 한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백호가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백호의 눈빛은 더욱 결연해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목적을 가진 행동을 하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하는 것처럼. 도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백호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었다. 좁은 골목과 으슥한 뒷길을 통해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가듯 움직였다. 한준과 카터는 그를 묵묵히 따랐다. 백호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한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카터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이건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의 움직임을 보세요. 마치 미리 계획된 경로 같아요.
백호는 때때로 멈춰서서 주에 깊게 주변을 살폈다. 그의 귀는 미세한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전자기기가 있는 곳을 피해 돌아가기도 했다. CCTV, 무선 통신탑, 심지어 스마트 가로등까지도. 놀랍군요. 카터가 감탄했다. 그는 전자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찾아가고 있어요. 2시간의 조심스러운 이동 끝에 그들은 도시 외곽의 한 폐공장 앞에 도착했다. 백호는 잠시 서서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여기가 한준이 주변을 살폈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시설이었던 건가요? 백호가 앞장서서 건물 뒤편으로 향했다. 녹슨 철문 앞에서 그가 멈춰섰다. 카터가 문을 살펴보았다. 특이한 잠금 장치네요. 전자식인데 오래된 모델이에요. 그때 백호가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잠금 장치 앞에 앉아 특정한 주파수로 짖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잠금 장치가 반응했다. 붉은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문이 열렸다. 믿을 수 없군요. 카터의 눈이 커졌다. 그는 음파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해제했어요. 이건 프로그램된 반응이 아니라 실제 해킹이에요. 안으로 들어선 그들은 넓은 지하 공간을 발견했다. 백호는 망설임 없이 한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래된 컴퓨터 서버실이 있었다. 이곳이 한준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백호의 기억 속에 있던 곳인가요? 카터가 고개를 끄덕였다. 훈련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백호는 우리를 단순히 추억 때문에 이곳으로 데려온 게 아닐 거예요. 백호는 특정 서버 앞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한준을 향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카터가 서버를 자세히 살폈다. 이건 백업 데이터베이스군요. 프로젝트의 모든 기록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한준은 백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이곳에 진실이 있다는 걸. 그때 백호의 귀가 쫑긋 섰다. 먼 곳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카터가 재빨리 노트북을 꺼냈다. 서두르세요. 그들이 곧 이곳을 찾을 거예요.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백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차분하게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지하 서버실의 녹슨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동안 카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다. 백호는 화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이건 카터가 숨을 들이켰다. 프로젝트의 전체 기록이에요. 그들이 지우려 했던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나타났다. 젊은 백호의 모습이었다. 그는 다른 개들과 함께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군사훈련이 아니었다. 그들은 마치 컴퓨터와 교감하듯 전자장비들과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는 단순한 군견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카터가 파일들을 열어가며 설명했다. 그들은 생체 컴퓨팅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려 했죠. 개들의 뇌를 살아있는 양자 컴퓨터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한준은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특별했던 거구나. 데이터베이스는 더 깊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개들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점차 자의식을 발달시켰고 그 중에서도 백호는 가장 뛰어난 개체였다. 여기 보세요. 카터가 한 문서를 가리켰다. 최민석 장군은 이 프로젝트를 군사적 목적을 넘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어요. 개들의 뇌에 저장된 정보들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한 거죠. 그때 백호가 갑자기 움직였다. 그는 키보드 쪽으로 다가가 특정 키들을 앞발로 눌렀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파일들이 나타났다. 믿을 수 없군요. 카터의 목소리가 떨렸다. 백호가 직접 접근 코드를 입력했어요. 그는 여전히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파일들은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개발한 기술은 이미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대기업들의 비밀 서버에, 정부 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그들의 기술이 은밀히 스며들어 있었다. 일하에서 그들이 백호를 그토록 찾았던 거예요. 한준이 깨달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갑자기 백호의 귀가 쫑긋섰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카터가 재빨리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서두르세요. 한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왔어요. 백호는 이미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또 다른 탈출구를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니었다. 그들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리고 백호는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하 서버실에서 한준과 카터는 백호의 인도에 따라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다. 데이터는 이미 저장되어 있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안전하게 지켜내야만 했다. 여기에요. 목소리가 위에서 들렸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백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귀가 쫑긋 섰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했다. 한준은 그의 변화를 즉시 알아챘다. 다른 출구가 있어, 백호야? 마치 대답하듯 백호는 오래된 환풍구 쪽으로 향했다. 카터가 재빨리 그것을 살폈다. 통로가 있네요. 백호는 이곳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환풍구를 통해 이동하는 동안 위에서는 발소리와 함께 급박한 대화가 들렸다. 서버실이 여기입니다. 데이터가 유출됐습니다. 누군가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좁은 통로를 지나 그들은 건물 뒤편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최민석 장군이 여러 명의 요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여기서 끝내죠. 최민석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백호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한준이 백호 앞을 가로막았다. 백호는 더 이상 당신들의 실험 도구가 아닙니다. 실험 도구라고? 최민석이 비웃듯 말했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백호는 우리가 만든 가장 완벽한 생체 컴퓨터입니다. 그의 뇌 속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수많은 비밀이 있어요. 카터가 앞으로 나섰다. 그래서 그를 경매장에 버렸습니까? 그저 그가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최민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위험해졌어요.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너무 똑똑해졌죠. 우리는 그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때 백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의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결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민석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마치 오랜 적을 마주하는 듯했다. 흥미롭군요. 최민석이 백호를 바라보았다. 아직도 그 눈빛이 그대로네. 늘 특별했지. 다른 개체들과는 달랐어. 갑자기 백호가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주변의 전자장비들을 향해 특정한 주파수로 짖기 시작했다. 순간 모든 통신 장비가 교란되기 시작했다. 요원들의 무정의에서 날카로운 잡음이 흘러나왔다. 놀랍군요. 카터가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전작이 간섭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들의 통신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멈춰! 이러면 모든 데이터가... 하지만 백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짖음은 더욱 강력해졌고 주변의 모든 전자장비가 반응했다. 서버실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이럴 순 없어. 최민석이 소리쳤다. 저 녀석을 당장 멈춰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백호의 행동은 단순한 방해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다. 그는 자신의 뇌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해 프로젝트의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한준은 그제서야 깨달았다. 백호는 단순히 도망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이다. 새벽빛이 폐공장에 부서진 창문들 사이로 새우며들기 시작했다. 백호의 전자기 공격으로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상태였다. 최민석과 그의 부하들은 무력화된 장비들을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끝이에요. 카터가 USB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진실, 당신들의 불법 실험, 그리고 은폐된 모든 것들이.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들이 이걸 공개하면 국가 안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니요. 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정한 위험은 당신들처럼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백호는 이제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최태준 장군이 보낸 지원군이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정의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선택하세요, 최민석 장군. 카터가 말했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최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혼자 계획한 게 아니에요. 더 큰 세력들이...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경찰차들이 건물을 둘러쌌다. 최태준 장군이 보낸 특수수사팀이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한 달 후 한준의 농장은 평화를 되찾았다. 프로젝트 화이트 섀도우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고 관련자들은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백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얻었다. 이제 내 선택이야. 한준이 백호의 목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원한다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백호의 대답은 분명했다. 그는 한준의 손을 핥으며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이제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다. 카터가 그들을 방문했을 때 백호는 여느 때처럼 농장을 순찰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순찰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해 농장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을 자처했다. 놀랍군요. 카터가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특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지능은 단순한 정보 처리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석양이 저물어가는 농장에서 백호는 평화롭게 한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도 경계심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유로움이 가득했다.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승리는 따뜻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백호는 더 이상 실험체가 아닌 하나의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준과 백호의 진정한 여정은 이제부터였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백호와 한준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직 많은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매일 이런 특별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찾아내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